매일 불안불안하시죠? 저도 불안불안합니다. 불안한 건 뭐 똑같죠, 뭐. 그렇죠. 사실 뭐 내일 시작을 어떻게 할지 짐작은 가긴 합니다만, 대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복잡한 함수가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전쟁이 나고서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때도 그렇고 걸프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금 현재는 중동 사태 때도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는 보통 한 달 정도 이내에는 전쟁 나기 시점에 종합주가 지수를 거의 대부분 회복 내지는 전부 다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큰 부담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고점에서 보통 한 10% 정도가 밑으로 나와 있는 상태죠. 지수들이, 가격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서게 해도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전쟁은 그때와는 좀 양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지를 삼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전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미국의 나스닥도 1.5%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그렇죠. 나스닥도 1.5%가 하락을 했고, WTI 같은 경우에도 뭐 90달러 넘어서는 지금 이제 선물이요 90달러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인데, 사모대출까지도 자꾸 지금 현재는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은 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걸쳐서 로켓 쏘아 올리듯이 시장이 팍팍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고점 상태에서 떨어질 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듯이 추락을 했고요. 한 번 딱 걸렸어요. 어디에 걸렸냐면 나뭇가지가 고점 대비 하락률 20%에 딱 걸렸습니다. 여기서 반등은 코스닥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전쟁의 공포와 그 다음에 유가의 공포 때문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하락폭 1차 하락폭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1차 하락폭이 보통 한 22% 하락을 했으니까 한 15에서 18% 정도가 추가 하락을 2차 하락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예상은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차 하락 때 급반등을 했던 그런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00포인트가 깨질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는 안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요일 수요일 날 반등이 미약하면 다시 한번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 또 5,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간에 걸쳐서 한 2주 1주 내에서는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고 사실 그 피부로 와닿는 것이 좀 덜 느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다시금 이제 반전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약간 중기적인 시나리오죠. 중기적인 시나리오고, 뭐 더 장기적인 시나리오로 보면은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 시니어들은 제가 주로 현금화 전략을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단기 투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익률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현금화 하셨다가 다음날 투자를 가져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상황은 투자에 있어서 놓고 볼 때는 우리 손이 많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를 수차례 막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이 정도만 이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는 줄이지만 수익률 자체도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률 일정한 수준까지만 노리면 그 다음 수익률은 다른 분한테 넘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무렵에는 조금 약보합 정도 내지는 약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약간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본장에 올라가게 되면 본장의 두려움 때문에 8시 40분 정도가 되면은
주가의 흐름은 약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장이 시작하자마자는 주가가 쭈루룩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끌어올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거든요. 그럼 본장 초반 9시서부터 9시 30초 넥스트 시장과 본장이 겹쳐나가는 시점에서는 그때 아마 약세를 보일 거예요. 저점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통해서 10시 반, 12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다가 주가는 후반으로 가면서 밀리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그러한 지금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본장이 들어가는 시점의 초반 무렵에 쭉 밀릴 때 주요 종목에 대한 매수, 이제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패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반등 시 매도하고 나면은 꼭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다음날을 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죠. 종목을 어느 쪽을 선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건데, 일단은 탄력적인 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방산 종목군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는 뭐 역시 이제 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위산업 관련 종목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기술주 대표주자들과는 조금 움직임이 틀릴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과는 좀 달리 움직이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오히려 탄력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약세에서 반전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그 속도는 일단 기술주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러한 지금 이제 기술주들, 그 다음에 ABL 바이오라든가 이런 지금 보면은 그러한 형태의 종목군들, ETF에 많이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단은 저점에서 올라가는 진폭은 굉장히 빠르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쪽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과 그 다음에 반도체와 기술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저점 매수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지금 현재 현금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후장 들어서는 역시 현금화 전략 취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마 반전이 쉽진 않을 거예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나스닥의 한국물 같은 경우에도 별로 안 빠지다가 선물에선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일 뭐 반등하게 되면은 대기 매도 물량은 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기술적인 면에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는 코스닥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요번에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기술적 반응이 나왔지만 갭을 메우는데 코스피는 실패를 했어요. 갭을 메우는데 실패를 했다고 한 얘기는 대기 매도 물량이 지금 현재는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대기 매수 상태가 코스닥 쪽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기술주 쪽에서는 좀 약간 가벼운 종목 쪽으로 저점 매수 들어가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 매수 시점은 넥스트 장, 그러니까 지금 사전장의 시가 무렵에서 주가가 쭉 내려올 때 넥스트 장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9시에서부터 9시 30초 넥스트와 본장이 섞일 때, 저점이 쭈루룩 깨질 때 그때 한번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올 때 현금화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10시 반 이후에, 그 다음에 12시 정도쯤에 반전해서 고점 나올 때, 그러니까 두 번 정도가 일단은 매도 매수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후반에 가면서는 현금화 전략을 쓰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보는 것이고, 특히 내일 보실 때 중요한 것이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사는 종목의 프로그램 쪽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들어오느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느냐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 프로그램 매수 쪽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을 살펴볼 때는
외국인 매도 쪽이 얼마나 초반부터 강력하게, 아니면 외국인 매수가 얼마나 초반부터 받쳐주느냐, 이런 것을 보고서 시장을 양쪽에서 놓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 다 약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들어온 종목을 위주로 해서 단기 매매 전략을 쓰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저점은, 내일 저점은 아마 5,00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발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번 주 후반부 정도쯤에는 4,800선, 그 다음에 4,500선, 이 정도의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여태까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한 달 뒤, 두 달 뒤에 현재의 종합주가지수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바닥을 좀 더 만들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은 누구나 겁냅니다. 누구나 겁낼 때가 또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현금만 있다, 나는 주식만 있는데 좀 물렸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분간 들고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두 달을 견딘다 하고 생각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옮겨 타가지고 잘못되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유리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 매도, 이거 두 번만 하면요, 단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지금 현재인 자산의 30%가 날아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현금을 들고 있건 주식을 들고 있건 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수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주무세요. 어차피 내일 약세는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겠다 하면은 내가 생각한 약세보다 보통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박의 시니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좋은 모텔이라고 있는데 요가 깨끗하네. 평점도 좋고.